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지원 작고문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현대시사에서 전통적 율조와 정서를 가장 잘 담아낸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시인 서월 김정식을 만납니다. 진달래꽃 김서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그럼 노인 걷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서월의 진달래꽃은 노래로도 만들어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대중가요로 만들어진 시가 가장 많은 시는 아마도 서월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대중들에게 널리 불리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대중들의 호흡에 맞는 정형의 운율과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의 시는 마야의 진달래꽃을 비롯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으로 시작하는 유주용이 부른 부모, 정미주가 불러 공전의 히트를 친 개여울, 패튀김의 못 잊어, 희자매의 실버들, 활주로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라스트 포인트의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등 제목만 들어도 절로 노래가 귓전을 울리는 히트곡으로 만들어졌죠. 개여울 김서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러합니까?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파랗단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이 시에서 개여울은 이별의 장소인 동시에 재해를 바라는 기다림의 공간입니다. 재해에 대한 믿음은 마지막 연의 가도 아주 가지는 않는다는 반어적 어법의 임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떠나지만 당신을 아주 떠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이별이라면 어찌 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개여울은 진달래꽃도 그렇지만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아름답게 읽히는 것은 내용 못지않게 운율이 지닌 음악성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운율은 민요조인 7호조가 특징인데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러합니까? 이 3음보 7호조의 구절은 1행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2음보, 1음보로 갈라서 2행으로 배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음악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둘째 연의 잔물은 봄바람에 해지길 때의 구절에서 잔물은 잔물결을 말하는데 7호조의 음수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 결자를 생략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7호조의 운율로 서울의 시를 정령시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서울의 시 정령률의 바탕은 글자수인 음수율이 아닌 음보율, 호흡률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요적 전통을 개성 발전시킨 소월만의 독창적인 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정감 넘치는 여성적 정조의 하법은 민요적 율격을 더욱 서정적으로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소월의 초기시는 이렇게 사랑과 이별의 아픔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소월의 이 사랑과 이별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소월은 한 동네 소녀인 오순과 첫사랑을 나누었는데 오순이 19살 되던 해 시집을 가면서 첫사랑은 끝이 났죠. 그런데 3년 뒤 어처증이 심했던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첫사랑의 소녀 오순이 그만 22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소월의 시 초혼은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와 혼자 오열하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초혼 김소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초혼은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르는 일입니다. 사랑했지만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한 사랑하던 그 사람과의 얘기지 못한 이별 앞에 서름에 겹도록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화자의 모습이 아프게 그려지는 시입니다. 소월의 사랑과 이별의 서사를 구성하는 시로는 이 외에도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로 시작하는 못 잊어를 비롯해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로 시작하는 먼 후일, 그리고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으로 시작하는 가는 길, 그리고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같은 시편들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소월 김정식은 1902년 음력 8월 6일 신의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출생했습니다. 광산을 경영하던 조부로부터 한문을 배우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숙모 계이영으로부터 10년 가까이 춘향전, 장화홍련전, 흥부전 등 옛날 이야기와 민요 등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때 들은 접동새 이야기가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로 시작되는 시 접동새가 되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나이 15 되던 해인 1917년 정주군 오산학교에 입학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한 소월은 1920년 창조 5월호에 시 낭인의 봄 등 5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시작합니다. 소월이 다닌 오산학교는 남강 이성운이 세운 사립학교로
이광수 등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를 길러낸 곳입니다. 서울이 다닐 때 교장은 고당 조만식이었고 시인 김억이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서울을 본격적인 시의 세계로 안내한 스승이 바로 국어교사였던 김억이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선생들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서울로서는 여간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질을 알아주고 또 자기가 쓴 작품을 보아주는 것만도 큰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문학 사조도 이들을 통해 곧장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시에 대하여 토론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하루같이 만나 동서 시인들의 시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관을 삼다시피 했습니다. 스승 김억의 해고로 미루어 보더라도 1919년에서 1921년에 걸친 때가 서울의 예술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못 잊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진달래꽃, 접동새, 엄마야 누나야 등 서울의 대표작 대부분이 이 무렵에 쓰였던 것입니다. 산유화, 김소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968년 한국신시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일보에서 서울 남산 공원 입구에 서울 시비를 세웠습니다. 글씨는 일중 김충현이 쓰고 유류 조각가 김중숙이 만들었는데요. 조각가 김중숙 교수는 서울시가 민요적 형식과 한국적인 정안을 담은 대표적인 서정시로 평가되는 만큼 장식성을 외면한 서울시의 토속미를 살리기 위해 무척 골몰했다고 말하면서 모형만도 7가지를 뜨고 스케치는 16가지를 그린 끝에 자연석을 그대로 살린 단아한 모습으로 제작. 지금까지 매만진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애착과 기쁨을 갖는 작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에서 읽은 서울의 많은 시들이 임에 대한 사랑, 이별의 정안, 그리움이 주제였다면 산유화는 그와는 조금 다른 계열의 시라고 하겠습니다. 여성적 화자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주제 또한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통해 대자연의 섭리, 또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는 1년 꽃의 탄생에서 2, 3년 고독한 존재로서의 모습, 4년 꽃의 소멸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꽃이 피고 지는 자연 현상이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는 존재의 고독을 형상한 것입니다. 1년의 내용이 4연에서 반복 변주되는 수미상언과 종결음이 내의 반복으로 운율을 살리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고도로 절제된 시어 사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동리는 1948년 발간한 문학과 인간에서 이 시의 형식이 기적적인 완벽성을 갖추었으며 조선의 서정시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의 최상급의 해조를 보여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연의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꽃의 형상에 주목하여
저만치의 의미를 인간과 청산가의 거리, 인간의 자연 혹은 신에 대한 향수의 거리라고 풀이한 바 있습니다. 오산학교를 거쳐 1920년 서울에 있는 배제고보 5년에 편입학했으며 1923년에는 동경상대에 입학했다가 곧 학업을 포기하고 다시 서울로 귀국한 소월은 청진동에서 문필로 생계를 꾸려볼 생각을 가집니다. 당시 서울에 있던 서성 김억은 그의 뒤를 돌봐 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나도향을 만난 것도 이 무렵입니다. 불우한 젊은 시인과 소설가는 밤새껏 술을 마셨고 소월의 하숙집에서 문학과 시류를 개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넉 달 만에 청산을 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고향으로 되돌아온 소월은 1924년 처가가 있는 구성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거기에서도 이상은 높고 현실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무렵 그의 시는 그답지 않게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1925년 못 잊어 등 127편을 담은 시집 진달래꽃을 서성 김억의 도움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1926년에는 구성에서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했으나 그것도 실패하였고 삶에 대한 회의와 시리로 통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12월 24일 애석하게도 그는 저 세상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서 강변은 아름다운 자연을 대유한 것으로 화자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당시 상황에 견준다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소월을 국민시인으로 부릅니다. 1981년에는 예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인 건강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월의 시가 국민시로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선 그가 천부적인 시적 재질로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소박한 정, 그러면서도 진솔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정의 순수성을 잘 살린 시를 썼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전통으로 기항한 최초의 시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태폐와 상징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서구의 근대적 문예 사조를 무조건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는 자유와 전통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전통으로의 기항, 그 전통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소월의 기항을 미당 서정주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태반이 외래 조류의 잡음 속에서 기머거리가 되었을 때 고향의 부르는 소리에 쏜살같이 돌아온 것이다. 정가리 교수는 한국적 근대시의 출발점이 육당 천암선의 1908년 해액에서 소년에서가 아니라 1925년 출간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소월은 전통적인 감정을 가져와 그것을 근대적인 감정으로 변종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재래적 정서를 혁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튼 소월이 최초의 전통적 시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든 한 번은 소월의 전통적 특성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많은 시인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소월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건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